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동현입니다. 자, 질문에 대한 답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질문은 하나인데 분석을 부탁한 물건이 두 개입니다. 자, 보시면 에덴 아파트는 했고요. 자, 칠곡 한서타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칠곡 한서타운을 제가 찾아보니까 같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 같은 동에, 그 인근 지역에 같은 아파트 이름은 없고요. 다만 칠곡 보성 서안타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2차 보성 이건 빼고 뭐 이렇게 이름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칠곡 한서타운이 아니라 칠곡 서안타운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에, 그 동네에 가장 비슷한 이름을 가진 아파트라서 이것을 분석했습니다. 뭐 이름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이 아파트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할 때 좀 수월하고요. 가장 좋은 건 사건 번호를 남겨주세요. 사건 번호 남기면 뭐 이러한 혼란이 없습니다. 자, 이 물건이라고 보고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칠곡 2차 보성 서안타운. 자, 물건 종류 아파트고, 건물 면적은 전용 면적 18.1, 대지권은 9.8, 건물 토지 전부 매각입니다. 사건 접수는 2020년 2월 4일, 2020년 초에 접수됐고요. 지금 2021년 2월 19일 1차 진행했는데 유찰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거의 1년 정도 소요됐습니다. 유찰됐습니다. 그리고 1억 990만 원의 진행 예정, 3월 26일 진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 채무자는 같은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았고, 이자를 갚지 못하니까 경매에 이르는 이런 물건입니다. 경매 접수되고 나서 진행되는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접수 내역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접수를 했느냐,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러한 분쟁이 있고 경매에 일어났는가, 그리고 중요한 건 낙찰자. 자, 내가 낙찰받고 싶은데 내가 낙찰자가 된다면 나한테 영향을 줄 법한 이해관계자는 있는가. 자, 그 흔적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점유와 관련된 흔적입니다. 점유. 이 점유권을 낙찰자가 어쨌든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점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딱 6개밖에 없죠. 등기피증 제출, 가압류, 감정평가, 그리고 압류권자 교부 청구, 집행관의 현황조사 보고서, 교부권자의 교부 청구. 이 교부 청구 2개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가압류권자의 채권계산서를 제외하고, 이 3가지를 제외하고는 그냥 진행 절차상 당연히 접수 내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해관계자가 없는 거죠. 현황조사서를 보면 현장 방문 시 점유자를 만나지 못했다. 현황조사서 통지서를 남겨서나 회답이 없다.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소유자 가족만 전입된 상태다. 자, 등기 현황 보겠습니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실제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인데, 2004년에 소유권 이전을 했고, 그리고 2016년에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2016년 4월 1일. 자, 이 날짜가 중요하죠. 가장 빠른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이 날짜 이후에 설정된 이 권리들은 모두 다 소멸됩니다. 그게 무엇이든 소멸됩니다. 그래서 낙찰받고 잔금 납부를 하면 다 정리가 되니까 등기상에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인 인수하게 될 부담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등기상에 인수할 것은 없다. 자, 관리비는 연체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리실이 있을 것이고, 관리 행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관리실에 문의해서 이 비용을, 연체된 비용이 있다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다하면 분명히 명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것이 영향이 되면 입찰가에도 약간의 영향을 주겠죠. 몇백만 원 정도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몇백이 1, 2등을 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다한지 아닌지는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자, 임차인, 중요한 점유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차인은 없다. 조사된 받고, 그럼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 명도 대상자는 소유자 세대입니다. 자, 이 세대를 상대로 인도 명령을 신청하게 되고, 그러면 1에서 약 3개월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간 뒤에 입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입찰하셔야 됩니다. 강제 집행을 한다면 200에서 약 300만 원 정도 비용은 들어갑니다. 자, 저라면
이거 그냥 법적으로 하기보단 당연히 명도 비용을 주고 합의해서 스스로 이사를 나갈 수 있도록 설득하고 합의할 것 같습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참 명도에 관해서는 정말 수없이 해봤는데 합의가 최선입니다. 이게 정말 최선입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경매물건은 11층이고 남양입니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현황이죠. 이제 7고 서한타운 2차. 자, 같은 동평형대 물건. 자, 1층이 1억 7,200, 9층이 1억 7,300, 11층이 1억 8천. 1억 7천에서 8천만 원 사이에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7,500, 7,500, 7,300, 7,300. 이거는 6,300이네요. 이 물건이 가장 저렴해 보이네요. 자, 이런 것들이 가장 빨리 팔리겠죠. 통상적인 시세는 1억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더라. 그래서 실제 거래 사례를 보면 거래 사례가 많습니다. 최근 한 6개월 정도 보면 1억 4천, 5천, 6천 그 범위 있다가 계속 그대로 이어져 옵니다. 그리고 10월 달부터 보면 8천, 6천, 5,700, 6,500 거의 대부분의 가격이 우리가 11층이죠. 11층을 감안해서 보면 6,500, 7,500, 6,200, 6,300, 8,200, 7,000, 6,000, 4,800 이 1층입니다. 좀 특이한 거니까 이 반영 안 하고요. 7,400, 6,500, 5,600 그리고 2021년 와서도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1천, 자 이건 빼고요. 7천, 7천, 5,700, 6,900. 그러니까 6천에서 7천 사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자, 감정은 1억 5,700입니다. 자, 호가는 1억 7천에서 1억 8천 사이가 많아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매도자들은 좀 더 받고 싶고 사고 싶은 사람은 딱 줄 만큼만 주고 사고 싶죠. 자, 그러면 실거래가를 좀 더 신뢰 있는 정보라고 봤을 때 이 가격이 가장 확률이 높죠. 11층이니까 1억 6천에서 7천 사이 이 범위 안에 거래 사례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11층이라는 로얄층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 6천에서 7천, 1억 6천에서 1억 7천 사이가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이것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7곡 2차 영남타운과 7곡 한서타운 낙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걸 분석해 보면 전용면적 12평, 25.7평, 14층, 2층, 남양, 남서양. 자, 이 물건도 모두 2차에 낙찰되었다는 거죠. 그 시기가 2021년 1월 27일과 1월 25일이다. 정말 최근이죠. 그때 경쟁률은 5대1, 6대1. 자, 비슷합니다. 이 시장이 어떠한 상태라는 것을 이 두 가지 데이터는 아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그다지 크게 상승은 없었다. 수요자들의 수는 어느 정도 그 시장 크기는 정해져 있다. 결국 그 범위 안에 그 수요층 안에서만 반응을 한다. 즉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뭐 20억짜리 살고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굳이 이 아파트를 또 사고 싶어하는 일은 없다. 결국은 이 물건들은 이 정도 가격 수준에 있는 물건을 사서 거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경쟁 안에서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감정가는 1억 1,500 그리고 1억 9,400 이때 거래가 가능했던 금액을 보면 1억 500, 1억 9,500 즉 감정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하거나 약간 하락했거나 자 이때 낙찰가는 9,750과 1억 8,500 거래 가능 금액 대비 92.8, 94.8입니다. 자 이것을 가중평균을 구해보면 한 94% 정도 저는 예상이 됩니다. 자 이거 1억 6천 한가를 적용해보면 1억 5천 41만원 나옵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적용해보면 1억 상한가 1억 7천을 적용해보면 1억 5천 981만원 즉 1억 5천에서 1억 5천 900 정도 그 사이에 된다는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예상 낙찰가 1억 5천 100 하한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이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자 질문하신 선생님께서 입찰을 하신다면 이 물건의 가치를 어느 정도 금액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낙찰가도 달라진다.
그럼 누가 낙찰받겠습니까? 바꿔서 말하면 가치를 높게 보는 사람일수록 낙찰 확률이 높습니다. 또 두 번째, 욕심이, 여기서 욕심이라고 표현하지만 좀 더 주고 사도 괜찮다. 굳이 너무 싸게 안 사도 된다. 즉 약간 마음을 좀 더 내려놓은, 가격에 대한 어떤 욕심이 좀 더 낮은 사람, 가치는 높게 보고 욕심은 적은 사람이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런 사람들은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하겠죠. 1억 5,98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억 5,100에서 1억 5,980 정도. 이 금액 범위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 자, 이 아파트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지 정확하지 않아서 일단은 가장 이름이 비슷한 아파트를 분석했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사건 번호를 남겨주시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이렇게 방송으로 답변해 드리기도 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